자, 중간고사를 봤죠? 중간고사 봤는데 하나는 요 문제, 지금 퀴즈낸 문제, 요거하고 또 하나가 실정, 감정과 당부에 대한 이야기였죠. 어, 아직은 뭐 여러분들이 좀 배워가는 과정, 처음 시작하는 이런 부분이라 그런가, 좀 전반적으로 뭐 좀, 뭐 평균적으로, 보통적으로 썼다. 뭐 이 정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좀 더 배워 나가면서 보면은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쓸 수 있는 이런 때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답변 나와 한 이런 부분들 좀 더 생각을 해보고 특히 음양론, 오행론 같은 경우는 뭐 과학적이다 아니다. 뭐 논란이 계속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뭐이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 서로 한번 비판을 계속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음양론, 오행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에요. 졸업해서까지 계속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계속 해줘야 된다라는 걸 좀 알고 있어야 된다 되겠죠. 그래서 지금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졸업해서까지도 음양론, 오행론 과연 한의학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은 계속 고민을 좀 해줄 필요가 있고요. 이제 9주차가 되니까 12주차에 그 팀 프로젝트 발표하는 거 있죠. 팀 프로젝트 발표하는데 그 사진 찍은 것들을 6명이 모아서 가장 잘 찍은 사진 그거 한두 개 가지고 그 사진을 보고 음양론을 설명을 하건 안 그러면 그냥 오행론을 설명하건 음양론, 오행론 같이 설명하지 말고 하나만 계속 하세요. 음양론이요 음양론, 오행론이 오행론 이렇게만 해서 하시고 또 어떤 친구들은 뭐 다른 거 한다고 해서 알았다 이렇게 했고 일단 자연계 관찰하는 거에서도 전체적으로 학습 목표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음양론, 오행론에, 음양론 또는 오행론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우리가 이런 사진, 자연계의 변화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관찰했고 그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또 이 음양론으로 설명하고 오행론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학습 목표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아마 다음 주까지는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겠죠. 지금 9주차니까 10주차 또는 11주차에 나와야 11주차에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발표하는 내용을 동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다음에 PPT 만들어서 PPT가 아니라 구글 슬라이드 만들어서 올리고 하는 두 가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카메라를 찍어도 되고 안 그러면은 그 줌에서 모여서 발표하는 동영상을 찍어도 되고 그래서 발표 동영상과 발표 영상을 11주차에 제출하고 12주차에는 그걸 보고서는 이제 동료평가 어떤 조에서 어떻게 했다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8개 조가 되다 보니까 발표를 다 못해요. 발표할 시간이 거의 없어서 발표는 그 유튜브 올린 거 요거 보고서는 그걸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조회수 보면 다 나오죠. 조회수가 많이 안 올랐다면은 발표를 할 것이고 조회수가 많다 하면은 발표를 좀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다른 조에서 발표한 내용들 꼭 유튜브에 올리면은 좀 확실하게 좀 보고 유튜브 본 다음에 거기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유튜브 보고 댓글 달아서 거기다 평가를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포트폴리오 쓰는 거 있죠. 포트폴리오 쓰는 거에 보면은 다른 조에서 어떤 거에 따른 걸 평가를 하는 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를 보고 포트폴리오에 있는 그 내용 거기다 추가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이 팀 프로젝트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팀 프로젝트 할 때 과제 수행 계획서 8장 정도 써야 된다 했는데 그거 다 채우도록 하고 해서 포트폴리오 나간 거에 확인하시면 요 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다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그 내용들 다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면은 그게 기말고사 대체예요. 앞으로 봐서 중간고사도 없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중간고사도 뭐 구체에 안 봐도 성적 내는데 큰 무리 없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보려고 하고 중간고사 낸 거는 보면 대부분이 거의 뭐 평균이 한 80점대 큰 차이는 많이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큰 차이 안 나게 해서 성적을 좀 냈으니까
성적에 대한 고민은 뭐 특별히 아예 안 쓴 사람 없으니까 뭐 특별히 고민 안 해도 되고 지시사항 어긴 거 500글자 전후로 쓰려 했더니 만은 나는 500글자 내 마음이 안 차. 난 1000글자 쓰겠어. 하고 1000글자 이상 쓴 사람들 1000글자 썼으면 점수가 그 10점 만점에 글자 수, 형식 거기서 0점 맞아요. 그래서 한 7, 800글자 썼으면은 한 5점인가 이렇게 많이 깎이게 되는데 그런 데서 깎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지시한 사항대로 답변을 해줘야지 자기 멋대로 답변하면은 점수를 못 받는다는 거 그건 알고 있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생각하면서 답변을 다뤄주면 더 좋겠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혹시 누가 한두 사람 발표 좀 할까요? 중간고사 썼던 내용과 이 내용을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면서 음양오행론의 과학성 또는 비과학성 요거에 대해서 좀 발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발표할 사람. 예. 자,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응? 민호? 양민호? 예. 미안해요. 자, 이야기 해보세요. 예. 제가 중간고사 때 작성했던 거는 두 가지로 비판을 한 건데 음향의 비과학성에 대한 게 첫 번째로는 이제 과학이라는 것은 실험을 통해서 검토 가능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한정되는데 이 태극, 양의 개념은 사실 명확한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렵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연역적인 사고를 통해서 법칙을 수립하는 것을 과학에서 목표하고 있는데 음양론은 이와 반대로 사고의 틀을 고정시켜서 다양한 현상을 끼워 맞추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비판할 지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비판을 했었습니다. 오늘 다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재반박을 한 거는 잠시만요. 그래서 전자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도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 현상이나 신체 구조, 병리가 모두 다 아무런 원인이 없이 일어나는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원인이 있다면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 검증하는 방법의 문제인 것이지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귀납적인 시도 또한 법칙 수립의 방법, 논리적인 방법으로서 면역적 사고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자연 현상이나 신체 구조, 병리 사례를 배속시키는 행위가 여러 개 누적되면 저희가 배웠던 것처럼 서로 간의 이제 비교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맞냐 틀리냐는 검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론을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예, 발표한 거에 대해서 뭐 질문이나 이야기할 것들 있을까요? 예, 없으면 또 다른 사람 좀 발표해 볼까요? 이렇게 할게요. 예. 일단 중간고사에서 제가 음양론을 비판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음양론에서는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방식을 통해서 신체적이고 자연시인적인 질병을 치료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실질적인 임상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지 않은 것이 많고 종종 부작용 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비과학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첫 번째 주장을 했고 두 번째 주장은 음양론에는 잘 알려졌다고 생각하는 자명한 과학적인 원칙들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양론에서는 자연의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과학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종 불균형적인 현상들도 관찰되기에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반박을 한 내용은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음양론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방식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까닭으로는 최근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보다 정밀한 진단을 위해서 의료기기 도입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종 부작용을 수반한다는 주장은 양의학에서 또한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음양론에는 잘 알려진 과학적 원칙들과 상반되는 주장이
부분들이 있다고 주장했었는데 이러한 주장은 음양론적인 시각에서도 충분히 자연의 불균형적인 현상들을 음과 양의 조화로서 설명 가능하고 음과 양은 절대적인 상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 현상이 균형을 찾아가는 현상을 음양론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럼 결론이 뭐예요? 음양론이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따질 때 본인 생각으로. 예. 현대의 지식이랑 음양론을 합치면 충분히 과학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이라는 거는 보면은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실증이 돼야 되는데 한의학에서 실증 안 되는 이런 것도 꽤 많이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임상 연구랑 의료기기 도입도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을 것이다. 예. 그 정도만 할게요. 더 물어보면 더 어려워서 안 돼. 마이크 좀 가까이 대게 해주세요. 예. 우선 제가 말한 첫 번째는 비판하는 입장에서 첫 번째는 과학적 방법론으로 검증된 경험적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것인데요. 음양의 상호작용과 변화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실험 결과나 관찰 기록이 없다는 점이 비과학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한다면 이제 음양론은 수천 년 동안 발전해 복잡한 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과학적인 방법론이 발달하기 이전에 이전 시대에 형성된 개념임을 인지하고 당시 인식과 세계관에 비추어서 음양론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의학은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을 넘어서 좀 상호 모순되는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있기 때문에 과학적 실험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좀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판했던 것은 음양론은 동양의 문화와 신념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문화적인 편향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문화나 환경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고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 음양론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반박하자면 음양론이 동양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음양론을 다른 문화권의 사고 방식과 연관시켜서 이해를 하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의사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음양론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험 제대로 쳐주세요. 뭐 이러고 말어. 음양론이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말하기 상당히 어려운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거의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형식으로 좀 어려운 이런 부분이 되는데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는다 했는데 그래? 그럼 과학적으로 한번 눈앞에 보여줘봐 하면은 안 보여지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해서 그래서 뭐 비과학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말하기 훨씬 쉽죠. 왜? 그럼 증명해봐. 증명을 못하니까 이거는 비과학적이야 라고 하고. 근데 서양에서도 그 르네상스 이후에 과학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됐잖아요. 그 이전에도 서양 사람들도 한 1400, 1500년 이때쯤 되면은 동양도 나름대로 굉장히 발전했고 서양도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래서 그 송나라, 중국 송나라 때 보면은 세계사 배운 사람들 혹시 있을 수 있는데 그 중국 송나라 시대 3대 발명품이 있죠. 송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3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 혹시 뭔가 알아요? 송나라 시대에 발견된 거. 지금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 예, 나침반 있고. 나침반 지금 핸드폰에 들어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송나라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또 화약. 화약하면 다이너마이트 거긴데 근데 송나라 사람이 만들었다 그래요. 또 종이요? 인쇄술. 종이는 언제쯤 만들었죠? 종이? 후한데 AD 한 200년, 300년 이때쯤에 종이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인쇄술은
거의 뭐 송나라 시대 한 800년, 900년 이때쯤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거의 1000년 되기 전에도 화약, 나침반, 인쇄술이 발견 있을 정도면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교류가 아무리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인쇄술이 전파되었고 화약도 전파되었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참 이상한 것은 동양에서는 이런 걸 만들 때 처음으로 만든 게 굉장히 많아요. 인쇄술. 동양의 인쇄술이 유명한가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냥 금속활자 직지 있다고 우리만 주장하지 나머지 주장 안 하죠. 인쇄술 동양하고 서양하고 봤을 때 어디가 더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기엔 서양이 훨씬 더 발전한 것 같죠. 화약하면 더 말할 나위 없죠. 화약 중국에서는 주로 써야 그 폭죽놀이하고 하는데 저 서양 사람들은 그걸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상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그 동양에서는 어떤 새롭게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그걸 갖다 크게 활용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서양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는 이런 어떤 나름대로 문화적인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이런 뭐랄까 음양론, 오행론 이런 것들도 보면은 과학적으로 밝혀줘야 되는데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눈앞에 현실로 딱 재현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재현이 안 되니까 한약은 음양오행론은 비과학적이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그걸 갖다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고 좀 철학적으로 들어가고 하면은 음양오행론이 이보다 잘 맞는 것도 없어요. 다만 설명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들. 그러니까 서양에서 르네상스 이전에 그 종교개혁 이전에 보면은 문물이 발전하기 이전에 주로 가장 힘이 셌던 이 사람들이 누구였죠? 권력이라든가 뭐 이런 가장 힘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임금? 황제? 예? 공화국? 교황? 예. 교황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에서 하늘이 태양이 하늘을 도느냐 땅이 태양을 도느냐 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종교에서는 땅은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도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뭔 소리요? 하늘은 가만히 있고 땅이 도는 거요 라고 말을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죽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 싫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밝혀내야죠. 이것이 무엇이다 밝혀내야 돼요. 자, 하늘이 돈다, 땅이 돈다. 밝힐 수 있는 방법을 내 목숨 걸고 만들어내는 것이죠. 안 그러면 내 주장을 하지 않거나 내가 잘못했다 라고 완전히 KO 당하거나 안 그러면은 명확하게 증명을 해내는 것. 그래서 자기 목숨 걸고 증명하는 이런 부분들이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그 생활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도냐, 지구가 도냐, 하늘이 도냐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그 당시 사람들, 종교에서 생각하고 있던 이런 부분들을 전혀 그런 부분들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 자료, 자기 목숨을 걸고 그걸 증명해내야 되는. 그래서 우리도 아마 음양론 가지고서는 음양론이 과학적이다 말을 하라고 했을 때 이거 밝혀내지 못하면 너네 죽여. 너네 죽는다 하면은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밝혀낼 수 있겠죠. 근데 동양 사람들은 그렇게 발전된 게 아니었죠. 화약 나침반 인쇄술 같은 경우도 우연찮게 발견해내서 하게 되는 뭐 그 과정은 어떻게 되나 모르니까 하여튼 어떤 과정을 거치든 간에 그런 이 서양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것만큼은 아닌 진짜 나름대로 창조력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죠. 동양 사람들이 창조성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이런 아주 그런 머리는 굉장히 좋았던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것이 동양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 이건 조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새롭게 처음으로 발견하는 이런 것들이
음양론, 오행론 같은 경우도 뭐 자연계에 대입해 보니까 웬만큼 맞는데 8, 90% 맞는데 억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맞는다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음양론도 그냥 동양 사상에서는 당연한 거다. 서양에서 일반 사람들이 종교에서 이것은 맞다라고 하는 것처럼 동양 사람들이 봤을 때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크게 틀리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 발전해 나갔던 이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그 목숨 걸고 밝혀내는 이런 부분들이 동양 사람들이 좀 부족했죠. 그래서 동양에서의 발전은 어떤 이런 이 유심적인 이런 쪽이 발전은 많이 됐지만은 어떤 이 과학적인 이런 발전들이 조금 부족했던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이렇게 해서 그 중간고사에 대한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장상론에서 마지막 부분 장과 부의 관계를 갖다가 이야기하죠. 조별로 내가 종이를 줄 테니까요. 이 종이에다가 장과 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도표화를 한번 해보세요. 도표처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만드는 거는 뒤로 좀 돌리고요. 자, 뒤로 돌리면서 그래서 만드는 건 자유롭게 만들어 보세요.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조별로 해도 괜찮아요. 종이는 다 개인적으로 갖고 다 돌리고 백지예요. 별거 아니에요. 백지니까 그냥 백지 받고서는 거기다가 이제 조별로 혼자 그리는 것보다는 여럿이 같이 모여서 그리는 게 좀 더 정확할 수 있겠죠. 장과 부의 관계를 어떻게 그리면 좋을 건가? 장과 부의 관계를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 이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5장이면 5장 각각의 어떤 기능들이 무엇이 있다. 6부는 기능들이 무엇이 있다. 쓰고 5장과 6부가 어떻게 연결된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자, 개별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뭐 한 사람 거에다가 다 종합해서 그려도 괜찮고요. 안 처음부터 같이 모여서 같이 그려도 괜찮고요. 자, 장과 부의 관계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이야기가 됐었죠. 자, 이렇게 그리는 것도 있어요. 이 앞에 슬라이드 보세요.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펜은 기능이 뭐뭐 있다. 심장 기능이 뭐뭐 있다. 뭐 장부에서도 육부에서도 뭐뭐 있다. 이렇게 갖다 써주면서 그러니까 이 그림은 안 그려도 되겠죠. 그냥 요런 걸로 해가지고서는 장부 위치를 갖다 놓고 다 알잖아요. 뭐 사진 찍어. 자, 사진 찍으세요, 그럼. 자, 이거 아는 거니까 안 찍어도 되잖아요. 요것도 다 아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장부를 갖다 놓고서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안 보여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하라면은. 이거 말고 좀 더 창의적으로 그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꼭 이런 거 뭐 장부 모습 안 그려도 상관없어요. 간장에다 패다 이런 거 안 그려도 되는데 여기에 각각 기능들이 있겠죠. 자, 간장하면 무슨 기능이 있어요? 간장에 해당되는 기능들이. 간장하면 생각나는 용어들. 간장열, 간주소설, 가는 장군지간이다. 많은 여러 몇 가지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을 같이 여기다 써주면 돼요. 도표화한 거. 그림이라고 했는데 그림 말고 도표화해보세요. 그럼 도표로 그리면 좀 더 편하겠죠. 그림보다 도표화해서 작성을 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서 수업 시간에 예, 같이 움직여서 자리에 앉는 것보다 같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종이에다 그리기 힘들면은 그냥 여러분들 태블릿 가지고 그려도 괜찮아요. 태블릿에다 그려도 되니까 이렇게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연결시켜서 도표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종이에도 되고 뭐 태블릿 해도 되고 하니까 뭐든지 하고 싶은 걸로 하세요. 자,
자, 나중에 조별로 한 사람만 제출하면 되니까 다 그릴 필요 없어요. 한두 사람만 그리면 되니까, 도표 내면 되니까요. 가져와요. 오장과 육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쓰면 돼요. 그렇게 해도 되고, 5장끼리, 6부끼리, 5장, 6부가 어떻게 연결되나. 그러니까 5장끼리도 연결되기도 하고, 6부끼리 연결되기도 하고, 그다음 5장과 6부가 연결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 한번 다 써보라고요. 생각을 하고 해봐요.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멍하니 있지 말고. 거기서 해요 그냥. 거기서 해요 그냥. 크게 가운데서 하지 뭘. 잘 그린다. 수사마의 신이네. 화가네 화가. 수상의 수사마.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안 보여주려고 했다는 게 꼭 이걸 그린다 했잖아요. 절대 필요 없어요 이거는. 지금 수사마 그리고 있는 중이라. 아니,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걸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도표화를 했잖아요. 도표화. 여기처럼 얘처럼 도표화 하세요. 심장과 폐가 이렇게 있고 또 폐하고 또 뭐하고 연결되고 뭐 하는 연결되는 거를 예. 도표로 그리는 게 좀 더 편안하죠. 미안해요. 그림 열심히 그렸는데. 아 너무 예쁜데. 사진 찍어 그럼 보관해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태블릿으로 편하죠. 훨씬. 그림보다. 이렇게 그림 그려놓으면은 쓸 칸이 굉장히 적어지잖아요. 간장에 대해서는 막 쓸 것도 굉장히 많고 뭐 폐에 대해서 쓸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냥 도표하면서 위치별로 보면 되잖아요. 폐가 여기 있다. 맞아요, 틀려요. 폐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폐 위치 그려놓고 폐 다음에 뭐가 있을까? 폐 아래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옆으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면은 장부가 대략 위치가 어느 정도 되더라. 그러면서 그 장부에 어떤 특징적인 기능이 있고 그 기능과 또 연결되는 다른 장부가 또 무엇이 있고 하면 장과 부의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처럼 심장과 폐가 있다. 예, 도표로 하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림 필요 없이 위치별로 도표로 만들면은 장부에 대한 것은 그림 그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위치별로 도표로 만들어 주세요. 아, 폐가 가장 위에 있다. 심장이 가장 아래에 있다. 이런 식으로 위치별로 갖다 해주면 좀 편안하지. 아까 보여준 것처럼 그림으로 해놓으면은 상당히 불편해요. 자, A4 용지 필요하면 여기 더 앞에 있으니까 A4 용지 가져가서 하세요. 자, 이야기들 하면서 만들어 보세요. 혼자 만들지 말고 같이 만드는 게 훨씬 더 편안해요.
이 정도는 멘붕 와서 그냥 다 손 놓고 있어요? 아니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렇게 그림 그려 소용없다니까요. 도표로 만들라니까요. 같이 이야기를 해요. 혼자 따로따로 이러지 말고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림 그릴 필요 없다니까. 해봐요. 더 어렵지. 자, 같이 해, 같이. 둘 다 그림 그리면 어떻게 해? 하나만 그려서 같이 이야기하고 하면 되지. 뭐 이 마커 필요하다고 가져가다 그림 이렇게 그렸고 저기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가서 이야기해요, 이야기. 어떤 걸 그려야 될까 도와줘야지. 자, 가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도와주세요. 그림 그리지 말라니까 왜 이렇게 그림들을 그려,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렇다고 잘 그리는 것도 아니면서. 아, 이 친구처럼 못 그리잖아. 너 상처 받아야 돼요. 이 정도 하고 다 안 그리려고. 도표하라는데 왜 자꾸 그림을 그려? 우선 그리고 뒤에 도표로 쓰려고. 내가 지금 다른 학년 가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환자는 머리 아프다는데 알았어요. 내가 허리 치료해 줄게. 지금 그거야 지금 딱. 그림 그리지 말라는데 계속 그림 그리고. 우리 진짜 술맛이다. 아니 나 놀라서 갑자기 약속 있다 해가지고. 간 얘기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나중에 봐도 돼요. 지금 안 봐도 되고 하라는 거 아예 지금 뭐 딴짓을 하고 있어요. 없애요 그거. 여기도 없애고 없애. 여기도 없애. 뭐 다시 꺼내겠지만은. 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절반 좋아하네. 시작도 안 했구만. 어떻게 할 건 구상을 한번 해봐요. 구상도 아직 안 됐잖아. 어떻게 만들 건가 딱 구상이 돼야 이게 절반이 되는데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해요, 계속. 뭐 내 눈치를 봐. 예. 5단과 6부 다 내부에 있는 장부를 다 하면 되죠. 예. 몸속에 있는 장부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과부가 어떻게 연결되는 거하고 그 기능이 어떤 기능 때문에 연결되는가. 아, 그거였네. 몰랐네. 예. 그럼 간장이면 간장의 기능이 뭐가 있어요? 네? 간장의 기능 뭐뭐 있나 쭉 얘기해봐요. 간장을 소설. 나 모르고 그냥 심장은 뭐 있고 비장 뭐뭐 있고 그걸 일단 다 쓰고 담은 어떤 거
수당 뭐뭐 이런 걸 간단히 써주면은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결고리가 생기잖아. 그렇게 해서 연결시키면 되죠. 아가 아니라. 자, 한번 해봐요. 하세요. 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아, 네. 네. 감사하기는 지들이 잘하면서. 여기 아까 좀 돼가는 것 같더니 또 그걸 끄셔요? 찾고 있어요? 네. 근데 글씨가 좀 너무 많아요. 간단하게 기능 특징적인 거 몇 가지만 써요. 네, 알겠어요. 이거까지 봤어요. 동그라미를 그것까지만 쓸 게 아니라 다 지워야 돼요. 다 지워야 된다. 네. 이걸로 안 돼. 이걸로 안 돼. 그렇지. 왜 이렇게 길게 쓸 필요 없고 각각 장부의 기능들 있잖아요. 가는 소설 기능 있다 뭐 한다 그런 것만 써도 충분해요. 그래서 그 5장 6부 각각 기능들을 갖다 놓고 공통되는 점이 있을 거니까 공통되는 점을 연결시키면은 장가부의 관계가 연결이 되죠. 쉽게 할 거 이렇게 어렵게들 하고 있어. 여기 폐가 왜 밑에 있어요? 폐가 네 폐는 아래에 있냐? 간장이가 여기에 있고. 시키느라. 이렇게 보시면 안 되네. 그것도 안 되네. 차라리 이게 낫네.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게 거꾸로 그려놓으면은 이렇게 뒤집으면 되니까. 뒤집어서 뭐라고요? 뒤집어서 보면 또 다시 간장이가 위로 가요. 상해가 걱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심장의 기능이 뭐가 있어요. 뭐뭐 폐는 기능이 뭐뭐 하다 보면은 공통되는 게 생겨요. 그럼 서로 연결하기가 훨씬 쉬워지잖아. 여기도 폐와 간이 연결 어떻게 돼요? 폐하관 연결은 승강습관으로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기가 폐기는 내려오고 간기는 올라간다. 수송화강이 되는 이런 역할 중에 또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세 사람하고 저 앞에 세 사람은 딴짓하고 있네. 같이 이야기하다가 잠깐 답답하다. 잠깐 잡다보면 계속 잡다보는데 저 친구는 아예 그냥 딴짓하잖아. 아니 하고 있어요. 진짜 제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게 통합하면 되는 거예요. 통합에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라니까 너무 몰입하고 사람들이 있어서. 안 쓰니까 훨씬 편하죠. 쓸데없는 거 안 쓰니까. 이거 필요한 것만 딱 이렇게 쓰면 훨씬 낫잖아요. 그지? 이것도 보면 여기 쓴 거 보면은 거의 필요 없는 거 썼어. 그죠? 네. 하나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뺏기고 있다고. 필요한 것만 저렇게 베끼면 되지. 이렇게 그리기 힘들까봐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 이렇게 하려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일단 편해서 잘 안 해도 괜찮아요.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도 각각 그 장부의 기능들을 좀 써줘야 돼요. 폐장은 어떤 기능이 있다, 비장 어떤 기능이 있다, 신장 어떤 기능이 있다. 이게 기능. 하나만 서너 가지가 되니까 서너 가지 되는 걸 좀 써줘야죠. 네. 자, 간장하면 기능이 해당되는 기능이 뭐뭐 있어요? 간장에 장혈이 간장혈 있고 그리고 간주 간주 간이 뭘 구분하냐면
D를 주관합니다. 간이 간이 혀를 저장하고 그리고 소설을 나옵니다. 소설을 주관하고 또 담즙을 만들기. 네? 담즙을 만들기. 담즙을 만든다. 또 한약그런 수업에서는 그런 거 그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서양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일단 그것도 뭐 들어가지고요. 예. 그런 기능들을 배운 거 있으니까 그걸 검색을 하는 거죠.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검색을 해서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 수업했던 수업 자료 콘텐츠 쓴 거 있잖아요. 그걸 열어놓아야지. 열어놓았는데 거기 안 써 있어? 네, 거기 썼으면 그 내용도 그냥 쓰면 되죠. 내가 봐서 안 되는데 이거보다 오히려 발전이 별로 안 되잖아요. 처음 그렸던 거나 해요. 네, 계속 해봐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내가 환자인데 환자는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은 기라고 그래.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환자 나 허리 아프다고 하는데 아니야 너 허리 아픈 거 아니야 무릎 아픈 거야 내가 무릎 치료해줄게. 그럼 그 한의원이 어떻게 돼요? 환자 안 오죠. 허리 아픈데 허리 아픈 걸 어떻게든 허리를 안 아프게 해야 되는데 너 허리 아픈 거 알아. 근데 내가 무릎 내가 고쳐줄게. 꼭 그렇게 동문서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자, 조장들 왔나 확인해 볼게요. 김서형. 대답을 해주세요, 대답을. 남도현, 송선우, 이윤서, 이지희, 정다연, 정은서, 최수연. 예, 조장들 다 왔죠? 조장들에게 문서를 하나 줄게요. 요 문서가 나갈 거예요. 자, 이 문서가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림 그린 거 있죠? 그림 그린 거를 갖다가 사진 찍어서 여기다가 올려주세요. 그냥 지금까지 한 만큼 찍으면 돼요. 지금까지 한 만큼 사진 찍어 올리거나 PDF 파일을 올리거나 먼저 사진 찍어 올리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PDF는 여기 문서에 안 들어갈 거니까 사진 찍어 올리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되나 나도 잘 모르겠는데 자, 조별로 문서 완성하고 완성된 그림을 도표를 요 문서에 올려주세요. 결국은 그림을 써보는구만. 그래도 그렸는데. 옆에 있는 것들을 확대시켜가지고 그렇지. 그 장부안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는 탐색하는 거를 이제 붙여놓게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네. 그림하고 이렇게 옆에 와. 이런 식으로 와 그림을 진짜 최고. 해요. 네. 얼굴도 그려. 어떻게 올렸어요? 그림? 아, 올려주세요. 네.
다 올렸어요? 자, 마무리하게 얼른들 올려주세요. 자, 3조. 3조, 요것 좀 발표해 주실래요? 3조. 자, 3조 나와서 발표 좀 해주세요. 자, 누가 나오실래요? 3조. 자, 3조 나와요. 그냥 나오세요, 3조. 불러야 돼요? 김경환. 나만 아니면 돼.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그렸다, 뭘 그렸다, 이거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는 일단 5장 사이의 관계에 주목해서 각각의 5장이 갖고 있는 관계를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읽으면, 아니 그렇게 읽으면 간과 이제 비장 사이의 관계를 앞에서 이렇게 글을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예를 해주세요. 들어서 위에 첫째 줄에 가로줄 심과 이제 세로줄 가의 관계를 읽으면 이제 심주혈, 간장혈이라고 저희가 적어뒀고요. 그래서 간에 저장된 혈이 이제 충분하면 심에도 혈의 공급이 충분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폐와 간의 관계를 봤을 때 폐는 가을의 기운으로 숙강 작용을, 그다음에 간은 봄의 기운으로 승발, 조달 작용을 함으로써 서로 올리고 내리는 대립 관계를 이룬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네, 다른 예시를 아니요, 뭐 예시는 됐고 5장만 한 거네요. 일단 5장을 작성하다 시간이 다 돼서 6부도 있고 5장 6부를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건데 조금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나 보네요. 조금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나오는 내용에서 공통되는 부분을 이렇게 혈이라는 거에 맞춰서 심장과 간장이 혈이라는 걸로 연결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공통되는 공통되는 항목을 갖다가 어떻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느냐 하면은 간장과 심장은 혈이라는 걸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는구나. 또 그다음 비장도 보면은 비통혈, 비중후나 심주혈 한다 해서
심장과 비장 또한 혈이라는 걸 통해서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장에 대해서 잘했고 이제 6부에 대해서도 또 하고 5장 6부를 다 통과해서 다 말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까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추가해 줄 필요가 있고요. 예, 여기서도 이렇게 해당되는 뭐 폐주기, 선발 숙강한다, 뭐 각각 기능들을 갖다 이렇게 써주고 그 기능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5장과 또 6부에도 각각의 기능이 있으니까 그 기능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걸 이걸 좀 봐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장과 6부 사이의 어떤 관계를 갖다 말한다면은 5장 각각의 기능들, 6부 각각의 기능들, 5장 6부 각각의 기능들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이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암기는 못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걸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어떻게 보면은 장부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까지 장상론의 5장에 대한 장부의 기능에 대한 부분이 끝나요. 다음 시간부터는 기혈진액, 5장 6부에 따라 나타나는 어떤 물질들, 뭐 양방에서 말하면 뭐 아밀라제 무슨 이런 것 때문에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고 어떤 것이 만들어지고 한다. 열량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뭐뭐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한의학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용어를 갖다가 기혈진액이라는 기혈진액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용어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기혈진액 같은 이런 것들이 각각 나눠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했을 때 그 기가 만들어지는 부분, 기와 연결된 장부가 뭐뭐 있죠? 기와 연결된 장부 찾아야 되겠죠. 아까 여기도 있네요. 폐주기 한다. 폐와 기는 연결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비주 운화한다 할 때 운화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 기와 연결이 되겠구나 라는 걸 갖다가 유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와 연결되는 장부가 무엇이 있는가, 혈과 연결되는 장부가 무엇이 있는가, 진액이 연결되는 장부 무엇이 있는가를 갖다가 알아줘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나가냐면은 장부와 기혈진액을 연결시켜라. 장부 사이 관계를 갖다 이야기했으니까 그거의 바탕에서 기혈진액을 또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은 간장에서 혈이 연결된다. 혈이 간장만 있나요? 또 어디에 있죠? 혈과 연결되는 장부가 심장, 또 비장. 그러면 혈과 연결되는 건 간, 심, 비. 이 3가지 장부가 혈과 연관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도표화해서 만들어주면은 지금은 이게 처음 하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웠는데 아마 다음에 5장 6부와 기혈진액을 연결하려면 좀 더 쉬워지겠죠. 그 다음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뭐라 했죠? 먼저 제가 이야기했던 거. 음식물을 먹었을 때 이 음식물이 어떻게 소화 흡수돼서 영양분인 기혈진액을 만들어지게 되고 어떻게 돌아다니는가. 내가 음식물을 먹었어요. 이 먹은 음식물이 어떻게 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가 하는 이 과정을 알아야 되죠. 음식물을 먹어서 내가 그 양방에서 말하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어떻게 소화 흡수돼서 어떻게 해서 열량이 만들어지는가 하는 걸 대략 알고 있잖아요. 뇌수업 시간이 아니라 생물 시간에 했던 거예요.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했던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 거를 갖다 이제 한의학적으로도 음식을 먹었을 때 장부에서 어떤 이 대사관을 거쳐가지고 기혈진액으로 만들어지게 되느냐. 그럼 그 기혈진액이 또 인체에서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코넬레스 좀 제발 좀 잘 써주세요. 코넬레스를 잘 쓰면은 퀴즈 같은 거 풀 때 굉장히 쉬워요. 근데 코넬레스 안 쓰고 인강을 안 보니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모르고 급하니까 그냥 AI한테 물어보는데 AI나 여러분이나 실력은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들이 헛소리하는 거나 AI 헛소리하는 거나 거의 비슷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만들어내고. 근데 AI는 여러분들보다 좀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요. 아주 얼굴 뻔뻔하게 철판 깔고서는 막 지가 맞다고 우기고 하는 이 정도로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못하죠. 차마. 틀리면 어떻게 이 걱정을 먼저 하는데 AI는 그 걱정 안 해요.
틀려도 그냥 막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AI가 말하는 게 틀린 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짚어낼 수 있느냐 하는 이것도 굉장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자료를 갖다 활용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인터넷 자료를 갖다 했던 AI 자료가 됐던 그런 자료를 갖다가 활용하는데 그 자료가 얼마나 정확한가 이거 파악을 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은 정보가 잘못된 건 수정을 시키게 명령을 내려줘야 돼요. 이건 아니다. 이거 틀렸으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해라. 라고 명령을 시켜줘야지만이 정확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5장과 6부를 갖다 연결시켜 줬을 때, 자, 여기서 대장 같은 경우 진액과 찌꺼기에 주관한다. 진액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럼 기혈 진액에서 진액이라는 용어 나오니까 진액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언급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9주차 수업이 오늘 끝나고 다음 주 10주, 11주차에는 2주 만에 여러분 자연계 관찰한 이 내용 사진 찍은 거 정리 쭉 하고, 그러니까 사진은 일단 뭐 좋은 것만 내도록 하죠. 전체 다 내긴 좀 그러니까 일단 좋은 것만 내도록 하고, 좋게 한 것, 이 PPT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들, 음양론이 음양에서 음양 8가지 특징, 그거에 대한 설명들을 그 사진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도록 한번 해줘 보세요. 그래서 음양론, 오해론 관련되는 부분들 PPT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든 PPT를 가지고 발표하는 동영상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까지 해줘야 돼요. 알겠죠? 예, 거기까지 해주는 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